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이 의붓어머니에게 한 말은 장례식에 오지 말아였습니다. 20년간 친자식처럼 키워준 은혜를 한순간에 잊고 집에서까지 쫓아낸 냉혹한 현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7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는 72세 철수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가쁜 숨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20년간 남편의 손을 잡아온 67세. 정숙 씨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가세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철수는 정숙의 손을 꽉 잡으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정숙아,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철수의 마지막 말은 정숙만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심전도 기계에서 길고 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정숙은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한 채 오열했어요. 사흘 후 장례식장은 많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철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들 승호와 딸 미나가 어머니를 피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40세 승호가 정숙을 장례식장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공무원인 승호는 평소에도 원칙적이고 딱딱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이니, 승호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저희는 남남입니다. 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20년 전 승호가 12살이고 미나가 10살이었을 때부터 친어머니처럼 키워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승호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겠지만 힘든 게 아니라 화가 납니다. 어머니가, 아니, 정숙 씨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8세인 딸 미나도 오빠 뒤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병원에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연명치료를 포기하라고 했다면서요? 아직 희망이 있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혼자 내렸어요? 승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주변 조문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당황스러워하며 손을 내저었죠. 아니야, 그건 아버지가 원하신 거였어.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거짓말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정숙 씨가 더 이상 치료하지 말라고 했다고. 미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회사원인 미나는 원래 감정 표현이 직설적인 편이었는데 오늘은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를 키워주신 건 고맙지만 아버지까지 이렇게 보내실 권리는 없으셨어요. 정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자식을 갖지 못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승호와 미나를 키워왔는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이들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그만하세요. 승호가 소리를 질렀고 장례식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조문객들의 시선이 이들에게 집중되었죠. 이 장례식에 더 이상 참석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정숙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간 함께 웃고 울며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승호야, 미나야.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엄마는 따로 있어요. 미나의 말에 정숙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혈육이 아니라는 현실을 이렇게 차갑게 들이밀어지니 20년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정숙은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함께하지 못한 채 장례식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7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
혼자 걸어가는 정숙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아직 아이들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20년간 혼자 간직해온 비밀이 있었죠.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장례식장을 떠난 정숙은 집으로 향했지만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0년간 살아온 이 집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거실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정숙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진 속 철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대답해 줄 수 없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승우와 미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정숙은 일어서며 아이들을 바라봤죠. 여기는 내 집이기도 해, 승우야. 아니에요. 이 집은 아버지 명의였고 이제 저희가 상속받았습니다. 미나가 서류 뭉치를 정숙 앞에 놓았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법적인 용어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주세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니까요. 정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이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정숙이 32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정숙은 철수와 재혼을 앞두고 있었죠. 철수에게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우고 있던 12살 승우와 10살 미나가 있었습니다. 정숙 씨, 미안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철수가 정숙에게 말했어요. 무슨 부탁이죠? 아이들이 친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만약 우리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아이들이 더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서요. 정숙은 철수의 말을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다음에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우리는 아이를 갖지 않는 게 어떨까요? 승우와 미나만 잘 키우면서 살아요. 정숙은 당황했어요. 32살의 그녀에게는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철수를 사랑했고 이미 승우와 미나에게도 애정이 생겼던 터였죠. 시간을 좀 주세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숙은 결정했어요. 철수와의 사랑,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로 한 거죠. 알겠어요. 승우와 미나를 친자식처럼 키우겠습니다. 그날 철수는 정숙을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숙 씨.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정숙은 자신의 아이를 포기하고 승우와 미나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정숙의 이런 희생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정숙의 관심과 사랑을 부담스러워했죠. 왜 자꾸 간섭해요? 우리 친엄마는 이렇게 안 했는데. 정숙 이모는 너무 오버해. 아이들의 이런 말들이 정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참고 또 참았어요. 자신의 자식이 아니니까 더욱 조심스러웠고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특히 명절 때면 더욱 서러웠어요. 철수의 친척들이 모이면 은근히 정숙을 외면하는 시선들이 있었죠. 역시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이들이 정숙 씨를 잘 안 따르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더욱 아이들에게 잘해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노력이 때로는 집착으로 비춰졌고 아이들과의 거리만 더 벌어져 갔습니다. 그래도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승우가 대학에 들어갈 때도 미나가 취업할 때도 친어머니 이상으로 챙겨줬죠. 자신의 자식을 갖지 못한 아쉬움을 이 아이들로 달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정숙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정숙아. 회상에서 깨어난 정숙은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임종 직전 철수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철수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정숙은 침실로 들어가 철수의 옷장을 열었어요.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그때 옷장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정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병원 서류가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정숙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철수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던 거죠. 이럴 수가. 정숙은 편지를 떨어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모르고 살았던 진실,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이유가 모두 이 편지에 담겨 있었어요. 과연 철수가 숨겨온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진실이 밝혀지면 승우와 미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철수의 친필로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20년간 너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어.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절대 알리면 안 돼.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정숙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20년간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여보, 왜 이걸 혼자 감추고 계셨어요? 그때 거실에서 승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 씨, 빨리 나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숙은 서둘러 편지를 가슴에 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승호와 미나가 소파에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짐은 다 싸셨죠? 미나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빨리 싸세요. 내일까지 나가셔야 해요. 승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승호야, 미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아버지 일에 대해서 또 거짓말 하려고요? 미나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우리는 이미 병원에서 다 들었어요. 정숙 씨가 아버지 치료를 포기하라고 했다는 건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직접. 그만하세요. 승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20년간 키워주신 건 고맙지만 아버지까지 그렇게 보낼 권리는 없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정숙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에 품은 편지가 모든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을 텐데 철수의 유언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이제 연락도 하지 마세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의무감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어요. 정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무감이라는 말이 가장 아팠거든요. 20년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저 의무일 뿐이었던 걸까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너희는 행복할 수 있겠니? 당연하죠. 이제 우리끼리 조용히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승호의 대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정숙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나갈게. 다음 날 정숙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어요. 20년간 살았던 집, 온 정성으로 가꿨던 정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했던 모든 추억을 뒤로한 채 말이죠. 정숙이 향한 곳은 도심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어요.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죠. 원룸에 도착한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하지만 이제 이곳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정숙은 철수의 사진을 원룸 한 구석에 놓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가슴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가 왜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적혀 있었죠.
더 놀라운 건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정수가,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였어. 승우와 미나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참고 견뎌줘.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접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했지만 아이들의 오해를 받으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편 정숙이 떠난 집에서는 승우와 미나가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가 너무 심했나?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를 그렇게 보낸 건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승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20년간. 그만해, 미나야. 이미 끝난 일이야. 승호는 대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놓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승호가 받아보니 아버지를 담당했던 주치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죄송한데 혹시 시간 되실 때 병원에 한번 오실 수 있나요? 아버님에 관해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승호는 의아했지만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과연 의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정숙이 품고 있는 편지의 비밀은 언제 밝혀질까요? 이틀 후 승호와 미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담당했던 이 원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먼저 앉으세요. 이 원장은 두 남매를 진료실로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며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승호가 긴장한 듯 물었어요. 사실 아버님께서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신다고 정숙 여사님이 전달하셨을 때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직접 확인해 봤어요. 이 원장은 잠깐 말을 멈추고 두 남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고개를 끄덕이시며 동의하셨어요. 정숙 여사님의 독단이 아니었습니다. 승우와 미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그럼 정말 아버지가 원하신 건가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버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원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정숙 여사님에게만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오해할까봐 걱정된다. 내 결정이라는 걸 꼭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승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갑자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정숙 여사님께서 아이들이 더 아파할까봐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하지만 오해가 너무 깊어진 것 같아서 병원을 나온 승우와 미나는 말이 없었어요. 커피숍에 앉아서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오빠,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가?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승우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 어차피 우리 친엄마가 아니잖아. 하지만 미나야, 너도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잖아. 정숙 이모가 얼마나 오버했는데. 승호의 말에 미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두 남매에게는 정숙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 맞아. 중학교 때 기억나?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는데. 미나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15년 전 미나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있었는데 정숙이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나타났어요. 우리 미나가 1등 했다면서. 정말 자랑스럽다. 정숙은 다른 학부모들보다 유난히 큰 소리로 미나를 칭찬했어요. 자신의 자식이 아니어서 더욱 과하게 표현하려 했던 거죠. 엄마, 좀 조용히 해요. 미나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 우리 딸이 부끄럽대. 그래도 엄마는 자랑스러워.
그때 미나의 친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미나야, 저분이 내 친엄마야? 뭔가 다르게 생겼는데? 미나는 그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친구들 앞에서 정숙이 의부서머니라는 걸 밝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거짓말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응, 그냥 엄마야. 그날 이후 미나는 정숙에게 더욱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학교 행사에도 오지 말라고 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정숙을 소개하는 것을 피했죠. 승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교 입학할 때 정숙이 너무 기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우리 승호가 서울대에 붙었어요. 정말 대견해서 어쩔 줄 모르겠네요. 정숙의 기쁨은 진심이었지만 승호에게는 과한 관심으로 느껴졌어요. 정숙 이모,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오버라니. 엄마가 아들 자랑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엄마는 따로 있어요. 그때부터 승호는 정숙을 정숙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마음이 아팠지만 혈육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참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아이와 정숙 사이의 거리는 더욱 벌어졌어요. 정숙은 자신의 자식이 없어서 더욱 간절하게 사랑을 표현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도 20년 동안 미나가 다시 말을 꺼냈지만 승호가 단호하게 끊었어요. 미나야, 그만해. 어차피 이제 끝난 일이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하지만 승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숙 이모가 어디로 갔을까? 모르겠어.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승호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67세의 나이에 혼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한편 원룸에서 지내고 있던 정숙은 더욱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살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숙은 철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가슴에 품은 편지가 모든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을 텐데 남편의 유언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죠.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숙이 지키고 있는 비밀은 언제 밝혀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날, 정숙은 작은 원룸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찬밥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20년간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왔던 밥상이 이제는 이렇게 초라해졌죠. 여보, 아이들은 잘 먹고 있을까요? 정숙은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습관처럼 승우와 미나 걱정부터 하는 자신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숙 씨죠? 저는 승우 아들 회사 동료인데요. 정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승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승우가 어떻게 됐나요? 아, 큰일은 아니고요. 감기 몸살로 며칠째 결근하고 있어서요. 혼자 사는데 챙겨줄 사람이 없나 봐요. 전화를 끊은 정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평소에 승우는 몸이 약한 편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감기만 걸려도 며칠씩 앓곤 했었죠. 내가 가서 챙겨줘야 하는데. 하지만 정숙은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어요. 승우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정숙은 시장에 가서 승우가 좋아하는 닭죽 재료를 샀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끓여서 보온통에 담았죠. 그래도 20년간 키운 자식인데. 정숙은 용기를 내어 승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였어요. 드디어 벨을 눌렀을 때 목이 쉰 승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승호야. 엄마야.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지만 승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왜 오셨어요? 아프다고 들어서. 죽 끓여왔어. 정숙이 보온통을 내밀었지만 승호는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엄마라고 하지 마세요. 승호야, 아무리 그래도. 정숙 씨,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는 정말 끝났어요. 승호의 목소리에는 지침이 묻어 있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정숙을 보는 것 자체가 피곤했던 거죠. 20년 동안 고생하신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20년간의 정성이 고생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알겠다. 미안해. 정숙은 보온통을 현관에 놓고 돌아섰어요. 승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죠. 며칠 후 미나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미나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정숙은 또다시 마음이 쓰였습니다. 정숙은 미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호떡을 직접 만들어서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타난 거죠. 미나야. 미나는 정숙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왜 여기 와요? 힘들다고 들어서. 내가 좋아하던 호떡 만들어 왔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봐요. 미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부끄러워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미나야, 잠깐만. 정숙 이모, 제발 그만해요. 이렇게 따라다니지 마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어요. 정숙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알겠어. 미안해. 정숙은 호떡을 들고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뒤에서 미나가 동료들에게 그냥 아는 분이에요라고 둘러대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정숙은 원룸에서 혼자 울었어요. 자신이 만든 호떡을 하나씩 먹으면서 말이죠. 여보,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요? 정숙은 철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편지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지만 남편의 유언 때문에 아직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원룸 월세를 낼 돈이 부족했던 거죠. 철수와 함께 살 때는 경제적 걱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어떻게 하지? 정숙은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죠. 그때 정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철수의 편지에 적힌 내용을 아이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여보, 미안해요.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복사했어요. 그리고 승우와 미나에게 보낼 준비를 했죠. 하지만 편지를 우편함에 넣으려던 순간 정숙은 망설였어요. 과연 이 진실을 알게 된 아이들이 자신을 용서할까요? 아니면 더 큰 상처를 받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숙은 편지를 꼭 쥐고 길 위에 서 있었어요. 67세의 늙은 몸으로 홀로 감당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웠거든요. 과연 정숙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철수가 숨겨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정숙은 결국 편지를 보내지 못했어요. 우편함 앞에서 1시간을 서성이다가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거든요. 여보, 정말 모르겠어요. 정숙은 철수의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20년간 지켜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제는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숙에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와서 월세 연체를 이유로 다음 주까지 나가라고 통보한 거죠. 할머니, 미안하지만 규칙이에요. 이미 2달 밀렸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금방 마련할 테니까. 안 돼요. 다른 세입자도 구해야 하거든요. 집주인이 떠난 후 정숙은 주저앉았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 여사님, 병원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고인이 되신 철수 어르신 관련해서 확인할 서류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실 수 있나요? 정숙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혹시 철수가 남긴 다른 서류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사회복지사는 정숙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사실 철수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인가요? 이 봉투를 정숙 여사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족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전달하려고 했었거든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습니다. 여기서 열어보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정숙이 봉투를 열어보니 두 통의 편지와 함께 병원 진단서, 그리고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는 이미 집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이었지만 두 번째 편지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정수가 만약 아이들이 너를 내쫓는다면 이 편지를 읽어봐. 그리고 통장도 확인해봐.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돈이야. 정숙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사회복지사가 설명해줬어요. 철수 어르신께서 20년 전부터 매달 정숙 여사님 명의로 적금을 넣으셨더라고요. 정숙이가 혼자가 될 때를 대비해서라고 하시면서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이런 준비까지 해뒀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서러웠거든요. 두 번째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정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정숙아, 내가 숨겨온 진실을 이제라도 알려야겠어. 사실 나는 5년 전부터 말기암을 앓고 있었어. 승우와 미나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지.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서. 정숙은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미 3년 전에 포기하라고 했었어. 하지만 나는 너희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거든. 지난 5년간 받은 모든 항암 치료, 수술, 그 모든 고통을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였어. 정수가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마지막 며칠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의미 없는 치료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연명치료를 거부했어. 아이들이 내 고통스러운 모습을 더 오래 보는 것보다는 평안하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미안한 건 내가 오해받을 걸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거야. 아이들이 5년간 아픈 아버지를 몰랐다는 죄책감에 시달릴까봐 그랬어. 하지만 그 때문에 내가 이런 오해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던 정숙은 충격에 빠졌어요. 정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승우와 미나의 친어머니 수진이가 죽기 전에 나에게 부탁한 게 있어.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꼭 재혼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들의 진짜 엄마가 되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했었어. 수진이가 정말 마지막까지 걱정한 건 아이들이었거든. 정숙은 더 이상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20년간 몰랐던 진실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승우와 미나는 아직 모르고 있어. 친어머니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너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언젠가는 알려줘야 할 진실이야.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거든요. 20년간 자신이 견뎌온 모든 서러움,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남편이 혼자 감당했던 5년간의 투병 생활까지. 이 편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될까요? 물론이죠. 철수 어르신께서도 그러길 원하셨을 거예요. 정숙은 편지를 꽉 쥐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과연 승우와 미나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년간의 오해가 풀린다고 해서 정말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숙은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승우와 미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있다. 오늘 오후 2시에 카페 루비에서 만나자. 제발 와줘. 1시간 후 승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미나에게서도 비슷한 답장이 왔죠. 정숙 이모 그만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숙은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방법을 택했어요. 정숙은 철수의 편지를 복사해서 승우와 미나의 집 앞에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함께 넣었어요. 이 편지를 읽어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그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때는 정말 포기할게. 그날 오후 승우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어요. 뭐지? 승우는 봉투를 집어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정숙이 또 무슨 짓을 한 건지 짜증이 났거든요. 하지만 봉투를 열어 아버지의 친필 편지를 보는 순간 승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승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다. 아빠가 숨겨온 진실을 이제라도 알려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승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5년 전부터 말기 암 환자였다. 너와 미나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 이럴 수가. 승우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5년간 아버지가 암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마지막 며칠 더 이상 의미 없는 치료라고 의사가 말했을 때 아빠는 스스로 연명 치료를 거부했다. 정숙이가 결정한 게 아니야. 아빠 자신의 선택이었어. 승우는 머리를 감쌌어요. 지난 며칠간 정숙을 원망했던 것이 모두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 친엄마 수진이가 죽기 전에 아빠에게 부탁한 게 있었어. 꼭 재혼해서 아이들에게 진짜 엄마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거든.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너희 걱정만 했어. 승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쯤 승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승호야, 정숙이는 20년간 너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 자신의 아이를 갖는 것도 포기하고 오직 너희만을 위해 살았거든. 제발 그 마음을 이해해줘. 정숙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야. 같은 시간 미나도 자신의 집에서 같은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미나였지만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왜 혼자 그런 고생을? 미나는 5년간 아버지가 암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딸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특히 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부분을 읽을 때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친엄마가 정말 그런 부탁을 했다고. 미나는 어릴 때 친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자신과 오빠 걱정만 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죠. 그때 미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승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미나야. 오빠. 편지 봤어? 응.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미나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정숙 이모한테 어떻게 하지? 우리가 너무 심했어. 당장 찾아가자. 사과해야 해. 두 남매는 서둘러 정숙의 원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해보니 집주인이 정숙의 짐을 밖으로 내놓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살던 분 어디 가셨어요? 아, 월세를 못 내셔서 오늘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승우와 미나는 당황했어요. 정숙이 어디로 갔는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오빠, 어떻게 하지? 휴대폰도 안 받아. 일단 찾아보자. 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두 남매는 밤새 정숙을 찾아다녔어요.
병원, 동네 여관, 심지어 찜질방까지 돌아다녔지만 정숙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친 두 남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미나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렸어요. 오빠, 아버지 무덤. 뭐? 정숙 이모가 아버지 무덤에 있을 수도 있어. 갈 곳이 없으면 아버지께 가고 싶어 하실 거야. 두 남매는 서둘러 공원묘지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묘 앞에서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은 밤새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67세의 늙은 몸으로 노숙을 하다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정숙, 이모. 승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을 때 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이모, 저희가 편지 읽었어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걸 알았어요. 아버지의 병도, 친엄마의 부탁도, 이모가 20년간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도. 승호가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하지만 정숙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너희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이모, 20년간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지쳤어. 너희도 이제 편하게 살아. 정숙이 돌아서려는 순간 미나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이모, 저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과연 이 가족은 정말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게 될까요? 정숙이 무덤을 떠나려는 순간 미나가 다급하게 달려와서 정숙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모, 제발 가지 마세요. 미나야, 놓아줘. 정숙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미나는 놓지 않았어요. 안 돼요. 이모가 가면 저희는 정말 혼자가 돼요. 너희에게는 서로가 있잖니. 그게 아니에요. 미나가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어요. 저희에게는 이모가 필요해요. 정말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그때 승호도 다가와서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 엄마.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승호가 엄마라고 부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바보였어요. 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간 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드셨을지도 모르고. 승호야, 엄마가 우리를 위해 포기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자신의 아이도 포기하고 20년간 우리만 바라보고 사셨잖아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너희가 행복하면 됐어. 행복하지 않아요. 미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없으면 저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진짜 친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저희를 키워주신 분은 엄마뿐이에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철수의 무덤 앞에 놓인 국화꽃이 흔들렸어요. 마치 철수가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정숙은 남편의 무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바람에 날려온 편지 한 장이 정숙의 발 앞에 떨어졌어요. 철수가 병원에서 쓴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아마 바람에 날린 것 같았죠. 정숙이 편지를 주워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정숙아, 만약 아이들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용서해줘. 그들도 이제 깨달았을 거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기억해줘.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라는 걸. 편지를 읽은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0년간 쌓인 모든 서러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승호야, 미나야. 정숙이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도 너희가 없으면 안 돼.
그 순간 승우와 미나가 동시에 정숙을 끌어안았어요. 세 사람은 철수의 무덤 앞에서 20년간 쌓인 모든 오해와 상처를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상처 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숙은 두 아이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승우와 미나는 정숙을 다시 집으로 모셔왔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승우는 정숙에게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제가 효도할게요. 지금까지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드릴 차례예요. 미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도 이제부터는 진짜 딸처럼 행동할게요. 엄마한테 투정도 부리고 응석도 부릴게요. 정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몇 달 후 철수의 첫 번째 기일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세 사람이 함께 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승우가 아버지 무덤에 절을 하며 말했어요.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엄마를 그렇게 아끼셨는지. 미나도 덧붙였어요. 아버지, 안심하세요. 저희가 이제 엄마를 잘 모실게요. 그리고 친엄마의 부탁도 지킬게요. 정숙 엄마를 진짜 엄마로 모시겠어요. 정숙은 남편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고마웠어요. 마지막까지 이 가족을 지켜주셔서.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세 사람이서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그날 저녁 20년 만에 처음으로 세 사람이 함께 정말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승우와 미나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너희를 정말 사랑해.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정숙과 승우, 미나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과 수많은 오해를 겪었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거죠. 아버지 철수도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세 사람이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된 모습을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승우와 미나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정숙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셨나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